김성훈 변호사님도 함께 나와 계신데요.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네,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강제 구인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예. 또 법률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명이긴 하지만은 법원에서 이런 이제 이 혐의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체포영장, 그 다음에 구속영장, 그리고 기소라는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과 관련된 상당한 수사들이 진척이 되어 있다는 것, 즉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어 있다. 그런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공수처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다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영장 청구도 바로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48시간 이내에 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 시점부터 바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왜 범죄, 구속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들에 대한 준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결국 내란죄 우두머리의 혐의점이라는 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가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 구속영장의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상당한 내용들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속영장 이 발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구속영장은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를 보자면은 즉 체포영장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영장의 어떻게 보면 혐의의 상당성이죠. 이 부분이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발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혐의점이 지금 조사 결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어쨌든 1차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구속영장과 좀 다르게 수사 자체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강제 구인을 할 만큼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느꼈다. 법원이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